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갈라놓는 회사가 있을까요? 이 회사 이름이 나오면 대화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얼굴을 찌푸립니다. 아, 그 회사? 그거 아직도 믿어? 누군가는 10년 뒤를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내일 망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분식회계도 아니고 적자 기업도 아니고 사기 기업도 아닙니다. 실제 제품이 있고 실제 매출이 있고 실제 고객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평가는 극단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상함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왜 테슬라는 유독 이렇게까지 논쟁적인가? 테슬라 실적 발표날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 사람은 실적표를 보자마자 말합니다. 봐라, 역시 성장 둔하다. 같은 표를 본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이 정도면 대단한 거다.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분기입니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바라보는 렌즈라는 뜻입니다. 오늘 출준유는 이 렌즈를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전기차 회사. 우리는 테슬라를 너무 쉽게 정의합니다. 전기차 회사.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곧 비교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회사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비교합니다. 판매량, 공장 수원과 마진, 점유율. 그리고 그 비교의 끝에는 항상 이 말이 나옵니다. 자동차 회사치고는 너무 비싸다. 전통 자동차 산업은 시간이 아주 느린 산업입니다. 신차 개발 57년, 모델 체인지 710년, 플랫폼 교체 10년 단위.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주가는 안정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갑자기 바뀌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이 시간 개념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1년에 수십 번 업데이트, 모델 출시 후에도 기능 추가, 같은 차가 시간이 지나며 달라집니다. 이건 자동차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IT의 시간 개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테슬라를 비판하는 사람들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익 대비 시총이 말이 되나? 성장률 둔화된 거 아니냐? 경쟁사 다 따라오는 거 아니냐? 전부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문제는 질문의 방향입니다. PER 100배, PER이란 주가가 그 회사 일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기다. 하지만 다른 산업을 보면 초기 플랫폼 기업은 늘 그랬습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초기에는 항상 이익은 언제 나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테슬라 논쟁의 본질은 이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성숙한 산업인가? 아직 성장 중인 산업인가? 이 질문에 따라 모든 숫자의 의미가 바뀝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CEO라기보다는 시장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이 트윗을 하면 차트가 움직입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뉴스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기업이 아니라 인물 리스크가 포함된 자산이 됩니다. 어떤 투자자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어떤 투자자는 이걸 기회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입니다. 테슬라를 오래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한데 그래도 놓치기엔 너무 이상한 회사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부품 수를 계속 줄여왔습니다. 부품이 줄어들면 공정이 줄어들고 공정이 줄어들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절감이 아니라 설계 철학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처음엔 욕을 먹습니다. 품질 떨어진다. 마감이 별로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율주행이 완성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차를 팔아 한 번 돈을 버는 회사에서 차를 플랫폼으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회사. 이건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운영체제의 논리입니다. 옵티머스를 보며 사람들은 웃습니다. 저게 언제 쓰이냐?
그런데 과거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쇼핑 처음 나왔을 때,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엔 늘 비웃음이 먼저였습니다. 옵티머스는 완성품이 아닙니다. 방향성의 선언입니다. 옵티머스의 핵심은 로봇팔이 아닙니다. 시각, 인식, 판단, 행동. 이건 자율주행과 같은 문제를 다른 공간에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하나의 기술을 여러 산업에 재사용하려 합니다. 테슬라는 매일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 데이터는 하루 이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뒤에서 쫓아오는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쯤 되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야 돼, 말아야 돼? 출준유는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싶은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산업?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구조가 바뀌는 지점? 테슬라는 항상 마지막 질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주식이면서 신념의 대상이 됩니다. 테슬라는 과대평가일 수도 있고 과소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지금 이 시대가 미래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늘 시끄럽고 늘 논쟁적이고 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의 출준유 기업 요약 테슬라였습니다.